브리기아와 함께하는 육종학 잡담. 잡담 2.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한 남자. 1800년대 중후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성 학우님들께서는 섭섭해 하실지 몰라도 가수 김종국은 아닙니다. 그가 김종국은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김종국 같은 근육질의 남자를 몇 트럭이라도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귀염둥이 브리디아 양. 까칠하면서도 엉뚱한 면이 있는 이 새침대기 아가씨는 자신이 해병대 출신인 양 큰소리 뻥뻥 치면서도 때로는 불썩 무너지는 여린 마음 또한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 옛날 수도원 한 구석에서 자신은 사내 구실을 하지 않는 주제에 묵묵히 이 콩 저 콩을 오가며 꽃가루를 조물락거리고 그 시절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던 짧은 콩실험 논문을 남긴 채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린 한 남자를 사모하고 있다나 뭐라나. 브리디아 양을 매료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는 멋진 짐승남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생기지만 나의 시대가 고우돌이라는 멋진 말을 남기고 61세를 일기로 조용히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사실 때문이라는군요. 자, 그럼 브리디아가 사모한다는 그 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그의 이름은 멘델입니다. 그는 1822년 7월 20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메른 지방의 작은 마을인 하인첸도르프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가난하여도 공부를 좋아했던 그는 1843년 브린에 있는 서옹 토마스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연명과 공부,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평범한 남자로서의 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부에 몰두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이 보기에는 무능한 남자의 대명사로 보일 수 있겠지만 수도사가 되면서 기상학, 식물학, 물리학, 수학 등을 자유롭게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았던 정원 가꾸기, 꿀벌 키우기 등과 함께 온실에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었다니 그의 소박한 기쁨이 가슴에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1854년 그 시절 지구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은 개념조차 갖지 못했던 일을 촌구석 수도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2년간 완두콩을 재배하면서 22종류의 순계를 얻었고 1856년부터 잡종에 관한 실험을 시작해서 1863년까지 완두콩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1864년에는 완두콩 마구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강낭콩, 금어초, 카네이션과 함께 조팝나물과 꿀벌에 이르기까지 시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잡종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1868년에 수도원 원장이 되어 1874년부터 수도원에 부과된 세금 문제 때문에 10년간 실험을 하지 못하고
1884년 1월 6일 저 하늘로 가기까지 총각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꽃놀이밖에 없었나 봅니다. 우리의 뇌 구조와는 많이 다르네요. 그건 그렇고 앞에서 조금 힌트를 드렸다시피 멘델의 논문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명문 대학의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도시의 연구회에 소속된 회원이며 현직 수도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도 그가 가진 유전학적인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대가 곧 오리라는 멘델의 말처럼 멘델의 실험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죽은 이후입니다. 마치 위인전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멘델은 1865년 2월과 3월 자신이 소속해 있던 브린 자연과학 연구회 원래 발표회에서 식물의 잡종에 관한 실험을 처음으로 구두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 발표한 글을 45쪽 분량의 논문으로 작성하여 1866년 브린 자연과학 연구회보 제4권에 게재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로는 상당히 많은 40부의 별세본을 만들어 유명 생물학자들에게 보냈지만 아무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처럼 정말 머지않아 멘델의 글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멘델이 죽고 수십 년이 더 지난 1900년대 초 비로소 멘델의 논문이 인용되기 시작했고 그 후 멘델의 법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아있을 때 논문이 빛을 보고 돈과 명예도 얻어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도 TV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는 너무나 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유명한 예술가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한 장이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지 않아 늘 가난에 찌들어 살았다고 하지요. 오늘날 생물학, 유전학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멘델이 기초를 놓음으로써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으니 고흐의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여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고흐의 그림에 비하면 너무나 예술성이 없고 초라한 낡은 인쇄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멘델의 논문을 실었던 바로 그 연구회보의 속표지이고 이 그림은 멘델의 글이 소개된 목차입니다. 빨간 선이 있는 부분을 보면 2월 8일 연구 모임에서 발표되었다고 나오는군요. 이 그림은 논문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 그림은 눈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단성교배에서 우성과 열성의 분리비 및 세대가 진전될수록 순계가 2의 n-1로 늘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제1식물 육종학 교재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이처럼 초라한 흑백의 인쇄물이지만 순전히 돈으로만 따져 보아도 멘델의 업적이 고흐의 그림에 뒤떨어질까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 여론이여 대중의 뜻이라 말하지만 현재를 여는 첫걸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그 누군가의 열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사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매자이며 대중의 생각과 다르면 무시하고 보는 다수결 사회의 노예라 할 수 있지 않을런지요. 밭이나 베란다 등에서 콩을 기르시는 하구님, 콩이 자라면 혹시나 어떤 음성이 들려올지도 모르니 쫑긋 귀를 기울여 보세요. Meine Zeit wird schon kommen. Meine Zeit wird schon kommen.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네, 왔고 말고요. 이미 당신은 우리의 짱이랍니다. 성격이 까칠하고 엉뚱한 면이 있어서 늘 경계했었지만 오늘은 브리디아 양이 새롭게 보입니다. 조만간 브리디아 양에게 멋진 한국 이름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식물 교배와 비슷한 가축 인공수정에 관심이 많은 총각을 한 사람 소개시켜주면 좋아할까요?